네, 반갑습니다. 급등 타이밍입니다.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할 증시의 전망들 예측드리고 매일매일 우리 유튜브 구독자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를 한 내용 삼성전자 저평가입니다. 지금 이 가격은 그냥 넘기시면 안 된다 하는 마음에서 지금 자료들 준비를 해왔고요. 통신혁명에 따른 4차 산업 10배 성장하는 시장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잡아야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에 환율이 갑자기 1% 가까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외국인 지금 이번 타이밍에 삼성전자를 또 팔까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절이냐 버티기냐 증시에 지금 개인 투자자들 동학개미들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재작년 연말 이후로 작년 초까지 국내 증시의 대세 상승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주식을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도가 예탁 잔고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이번에 웨어러블 로봇 8월 출시 목표를 앞두고 일전에 이제 ISO 인증을 받았습니다. ISO 인증은 국제 인증인데 이 웨어러블 로봇을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 8월 출시를 목표로 지금 이 인증을 받고 지금 생산을 받고요. 지금 국내 병원들 뭐 분당 서울병원이라던가 지금 병원들에서 이 웨어러블 로봇을 재활용 의료 기기로서 지금 주문을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이 FDA 승인을 현재 총력을 펼치고 있다. 이런 지금 현재 뉴스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대체 지금 삼성전자가 로봇이 뭐길래 240조를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로봇 투자가 삼성전자 주가의 영향이 어떻게 미칠 것인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타이밍에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로봇 관련된 내용들이 왜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투자를 하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왜 로봇에 투자를 하느냐? 지금 삼성전자 이번 타이밍에 이제 미래 신사업 450조 투자 얘기들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5년 동안 AI 등의 미래 사업에 미래 먹거리에 450조 원을 투자를 한다라고 했고요. 많은 금액들이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흘러가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큰 금액 240조에 달하는 금액이 AI와 로봇 이 신사업 모멘텀으로서 투자가 굉장히 천문학적인 돈이 지금 진행이 됐고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인력을 로봇 쪽에서 10배 이상 늘린다라는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지금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200%, 300% 이미 급등을 한 상황인데 로봇 관련된 내용들 굳이 지금 알 필요 있느냐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절대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관련된 사업들은 이제 막 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로봇 그리고 인공지능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다? 시장에 도입기입니다. 도입기. 아직 제대로 된 매출이 발생도 하지 않은 인재 시작점에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급등 타이밍이 굉장히 쉽게 삼성전자의 미래 신사업 모멘텀을 설명을 해드릴 텐데 잘 시청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향후 3년에서 5년 정도 동안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미래 신사업 모멘텀은 전부 다 지금 이제 관통을 하실 수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 로봇이라던가 신사업이라던가 아니면은 지난 뭐 한 3년 전이었나요? 4년 전이었나요? 자동차 쪽에 지금 이제 점유율 1위 기업인 하만을 인수를 하면서 자동차 전장 부품 또한 미래 신사업 쪽으로 투자가 들어갔는데 이 지금 원래 잘하는 반도체 쪽으로만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미래 신사업 쪽으로 투자를 하는 데에는 굉장히 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이라던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레드오션 OLED 시장이 레드오션으로 삼성전자의 주력 상품들이 현재 성장률이 이제 정체기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가 진행이 되었었던 2020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모든 제품들이 초토화가 되고 뭐 마이너스 20%, 30%의 매출 역성장이 일어났었죠. 그 이후에 20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회복이 되었는데, 그 전에 2018년, 2019년으로 가게 되면서 2009년, 2010년 당시부터 도입이 되었었던 스마트폰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을 진행을 하다가 이제 1, 2% 정도에 그치는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글로벌 경기 침체가 들어가게 되면서 이런 모습들이 조금 더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이폰 같은 경우 애플이 지금 아이폰 올해 하반기 아이폰 14를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OLED 발주량을 대략적으로 한 10%를 줄였어요. 전체적으로 수요가 10% 정도 줄어들 것 같다라는 이제 침체 우려가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큰 흐름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첨단 IT 제품 쪽이 전반적으로 레드오션이기 때문에 삼성뿐만이 아니라 애플이라던가 구글이라던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전부 다 이 투자들을 미래 신사업 모멘텀 쪽으로 집중 투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래차 쪽, 로봇 쪽, 메타버스 쪽. 지금 이제 미래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수십조 원짜리 투자가 들어가고 있고요. 로봇은 이제 막 투자가 들어가고 있으면서 이 시장이 굉장히 삼성전자라던가 글로벌 빅테크 쪽으로 중요하게 다가오는 이유들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진행이 되는가 알고 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로봇 시장 같은 경우는 도입기입니다. 이번 타이밍에 300조 규모로 로봇 시장이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300조 시장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 로봇 산업에 대한 매출, 이 로봇에 들어가는 모든 그런 부품과 관련된 내용이 삼성전자가 전부 다 납품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삼성전자의 투자 전략들, 그런 부분들 이제 아실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을 지금 설명을 드릴 텐데, 삼성 임직원이 꼽은 5개 미래 먹거리, 이 중에서 지금 반도체와 차세대 통신이 빠졌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와주고 있죠. 삼성전자 임직원 30만 명이 인터넷에서 삼성전자 내부 이제 플랫폼이 있습니다. 모자이크라고.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의 임직원들이 토론을 펼치는 거예요. 이번 타이밍에 나와줬었던 게 향후 미래 먹거리가 무엇이 될 것인가 삼성전자 임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그게 로봇, 메타버스, 구독 서비스, 디지털 헬스 등을 미래 먹거리로 꼽았는데, 이 부분을 지금 자세히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신사업 모멘텀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거의 다 인터넷 통신 쪽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 많았고요. 이 부분을 제외를 한다라고 하면은 유일하게 로봇 쪽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4차 산업 초연결 시대가 무슨 뜻이냐? 거리와 공간의 제약을 넘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4차 산업 같은 경우는 사람이 직접 병원을 가는 게 아니라 집에서 진료를 보고요. 그러면서 지금 초연결을 통해 가지고 지금 밖에 있는데 오늘 날씨가 덥다. 에어컨을 좀 틀어줘야겠다. 집 가기 전에 집이 좀 시원했으면 좋겠다. 에어컨을 미리 틀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뭐 고3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 고3 아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고3 아들이 집에 들어왔다. 신호 알림음을 딱 뜨겠죠. 그러면은 고3 알림음에 따라가지고 뭐 TV 꺼지고, 그리고 이제 고3 아들 방 불 켜지고, 이런 식으로 4차 산업이 초연결 시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것들은 사물 인터넷 쪽으로, 가전 쪽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이게 자율주행으로 연결이 되면은 자율주행이 그냥 이 자동차 반도체 내부에서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이 테슬라를 예로 든다라고 하면은 테슬라 데이터 센터로 이게 연결이 되게 돼요. 그러면 이 테슬라 데이터 센터에서 뭐 지금 운전을 진행을 하는데 어디 쪽이 정체가 된다. 이 부분을 지금 돌아서 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이제 여기 탑재가 되어 있는 오토파일럿 시스템으로 전달을 하고, 오토파일럿 시스템 같은 경우 그러면은 길이 만약에 바꿨다. 그럼 차선 변경까지 가는, 이게 지금 4차 산업 초연결 시대의 시장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 스마트폰 시장이 2000년대, 2010년대 성장을 하게 되면서 가장 중요했었던,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가능하게 했었던 게 가장 중요한 게 3G
3G 통신혁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기존까지는 스마트폰 없었습니다. 그냥 핸드폰에서 전화, 문자 메시지만 됐는데 이게 3G 통신혁명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스마트폰, 모바일이 인터넷이 되다 보니까 이게 스마트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미래 먹거리 같은 경우는 초연결로 4차 산업이기 때문에 통신혁명이 필수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현재 로봇 시장 같은 경우도 도입기예요. 25년에 300조 규모로 세계 로봇 시장이 커집니다. 로봇이라고 하는 게 그냥 괜한 것이 로봇이 아니에요.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자동적으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해주는 것들을 로봇 시스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로봇 청소기가 될 수도 있겠죠. 식기세척기도 어떻게 보면은 로봇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로봇이다. 그리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로봇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지금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려고 하는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도 당연히 로봇으로 볼 수가 있겠다. 지금 세계의 로봇 시장, 말씀을 드렸었던 자율주행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제외를 하고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 로봇 시장만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3년 남았습니다. 3년도 안 남았습니다. 3년 정도 안에 300조 규모로 로봇 시장이 굉장히 커진다.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가전 로봇 시장 전망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로봇을 크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한 3개 정도로 나누어 볼게요. 뭐 서비스용 서비스 로봇, 그리고 두 번째가 산업용 로봇, 그리고 세 번째가 뭐 지금 이제 웨어러블 로봇,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눌 건데 이 부분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과 체크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로봇 시장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삼성전자가 로봇 시장에 있어서 어느 쪽을 투자를 하느냐. 지금 삼성전자 비스포크 로봇 청소기, 식기세척기, 삶을 더 편리하게,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죠. 국내 로봇 청소기 시장이 올해 매출이 3천억이 넘어갔습니다. 어마무시한 지금 시장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일단 여기서 로봇 청소기 시장 1위는 뭐 당연히 삼성전자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로봇 청소기가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라이다 센서, 그러니까 빛으로 거리라던가 사물을 인식하는 라이다 센서, 아니면은 지금 이 집을 읽고 딥러닝을 해서 집이 지금 어디 쪽에 먼지가 잘 쌓인다,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하고 어디 쪽에 얼룩이 심하다,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AI 반도체, 아니면은 3D 센서, 이런 부품들이, 그러니까 자율주행 부품 쪽에 중저가형의 주요 매출처가 이 로봇 청소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자율주행 시장으로 가기 전에 이런 중저가형 부품들이 바닥에서 매출들을 싹 깔아줘야 돼요. 그래야 최첨단 산업까지 갈 수 있는데, 적자 규모를 줄여주고 그러면서 최첨단으로 갈 수 있는데 힘을 주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중요하겠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중국 쪽이 로봇 청소기 시장 굉장히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한중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중국산 로봇 청소기가 국내 시장 30% 점유율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일 점유율이 아닌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단일 점유율로 30%가 안 돼요. 그럼 중국 전체 로봇 청소기가 삼성전자보다 더 팔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프리미엄 쪽에서는 삼성전자의 로봇 청소기가 훨씬 더 낫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가전 로봇 시장 쪽에서는 제트봇의 첫 최첨단 AI를 탑재를 하고 프리미엄 시장을 선점을 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로봇 투자 들어가게 되면서 중요하게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게 웨어러블 로봇 시장이에요. 입는 로봇. 이 부분이 지금 화두가 되게 되면서 국내 증시 속에서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올라갔었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금 뭐 카이스트 교수님의 인터뷰였는데, 머지않아 안경처럼 보행을 돕는, 재활을 돕고, 아니면은 뭐 산업 현장에서 사람이 힘이 더 필요할 때 힘을 더 줄 수가 있는 이런 웨어러블 로봇이 머지않아 안경처럼 일상화가 될 것이다, 라는 지금 인터뷰였습니다. 지금 국제 표준 인증에 대한 웨어러블 로봇을 국내 최초에서 인증을 했어요. 이 ISO 인증을 받았다라는 건 결국에
수출하겠다는 거다. 국내에서만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출하겠다라고 하면은 주력 상품 중에 하나로서 키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출시를 앞으로 두고 있고요. FDA 승인을 받는 부분들을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FDA 승인을 왜 받으려고 하냐? 결국에 지금 이 부분이 재활이라던가 의료기기로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법적으로 제재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보험 적용. FDA 쪽에서 통과를 해가지고 비급여 쪽으로라도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보험 적용이 되게 되면서 사용자들이 사용을 지금 편리하게 할 수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냐라고 하면은 웨어러블 로봇이 의료기기 쪽으로 인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보험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아무리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뭐 다리 힘이 약하신 노인분들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좀 다쳤었던 그런 산업 근로자들이 이런 로봇을 쓰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지금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FDA 승인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봇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일단 큽니다. 아직 매출이 크게 펌핑이 되고 그러니까 판매 대수가 커지지는 않고 있지만 매출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삼성 거는 아니지만 이 AI 의료기기가 첫 비급여 쪽으로 진입을 했거든요. 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개인에게 지급이 되지는 않겠지만 삼성 지금 서울병원이라던가 분당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웨어러블 로봇 구매 재활을 위해서 의료기기로 구매를 했다라는 소식들 지금 들려오고 있다.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까지 웨어러블 쪽하고 뭐 가전제품들 같은 경우는 서비스 로봇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서비스 로봇하고 산업용 로봇으로 이렇게 나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서비스 로봇에서 웨어러블 아니면은 지금 이제 가전제품 그리고 산업용 같은 경우는 뭐 산업 현장에서 사람들이 너무 위험하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너무 협소해서 사람들이 가기가 힘든 곳들 로봇이 이제 가가지고 해당 부분을 이제 사람들에게 데이터를 전송을 해주고요. 아니면은 뭐 전쟁에서 이제 전쟁 로봇 뭐 살생을 하는 그런 로봇이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전쟁 현장에서 지뢰를 제거를 하는 그런 로봇이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그 너무 이제 뭐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예시가 되고 있는데 체르노빌 쪽에 러시아가 미사일을 써가지고 방사 능량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제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가면은 피폭 우려가 심각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로봇을 보내가지고 방사선량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게 되는 이런 산업용 로봇 아니면은 그냥 이 뭐 로봇 팔이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정밀 산업에 있어가지고 들어가는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도 이쪽으로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산업용 로봇 시장 전망은 현재 이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쪽에다가 엄청난 양의 지뢰를 설치를 했죠. 이게 지금 전부 다 제거를 하려고 하면은 10년이 넘게 걸린다라고 합니다. 정말 뭐 어마무시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 지금 지뢰를 해제를 하는 작업을 현대차 쪽에서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했죠. 얘가 지금 이제 스팟이라고 하는 로봇 개가 가가지고 이 지뢰 제거를 도와주고요. 지금 이 스팟이 우크라이나 지금 여기 체르노빌 현장입니다. 사진이 체르노빌 현장에 가가지고 방사선 량 체크를 하고요. 인간에게 안 좋은 전자기파 측정을 하는데 투입을 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미군 쪽에서 지금 살생련 로봇 이게 만약에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투입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근데 이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한계가 있어요. 국내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 1,000억 이상 내고 있는 이 산업용 로봇 기업 같은 경우 5개밖에 지금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단은 이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서 잠식이 심하다. 산업용 로봇, 중국산이 지금 6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정밀 부품 같은 경우 한 50% 정도 산업용 로봇이 일본산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다 뭐 스위스라던가 그런 정밀 산업의 대표가 되는 그런 유럽 나라들 같은 경우도 이런 정밀 부품 쪽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지금 이러다 보니까 이 산업용 로봇 쪽으로 삼성전자가 들어가기는 정말 쉽지가 않아요. 막대한 무슨 전사적인 그런 뭐 투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서비스 로봇이 연간 40%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용 로봇 시장을 추월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지금 이 로봇 중에서도 레드오션으로 볼 수가 있는 산업용 로봇 쪽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진행이 되지 않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로봇 산업에 있어서 전략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서비스 로봇 쪽으로 집중을 한다 말씀드렸었던 뭐 웨어러블이라고 하던가 가전 로봇 쪽으로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AI 시스템이다라고 하던가 로봇에 들어가는 그런 딥러닝 시스템들, 시스템 반도체들 이런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필수적으로 지금 확보를 하려는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삼성전자의 로봇 산업 키워드가 뭐다? 세 가지만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대장장이, 서비스 로봇, 초연결 이 부분을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될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가 글로벌 4차 산업의 중심으로서 로봇 사업 그리고 4차 산업의 투자들을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6G 초연결 시대가 열린다. 차량, 로봇, 가전 전 세계에 뭐 5천억 개의 기기를 모두 다 연결을 해가지고 6G를 통해서 AI 세상을 본격화를 하게 된다. 이 부분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죠. 6G 아직 뭐 5G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5G를 넘어서 5G의 통신 속도 50배 이상이 되는 6G 초연결 시대가 열린다. 이 부분이 지금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어요. 이 5G를 빠르게 보급을 하고 그 이후에 6G로 가는 이 시간을 단축을 하면은 단축할수록 과거에 여러분들이 공상 영화에서 봤었던 그런 미래 산업, 뭐 날아다니는 자동차라고 하던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좀 도입 시기를 빠르게 땡겨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삼성전자 부사장이 이런 내용들을 말을 했어요. 방대한 양의 정보를 엄청난 속도로 처리를 하는 통신 기술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으로 통하는 시대가 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6G 관련된 주도권 확보 경쟁이 본격화가 되고 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스마트폰 시장은 3G 통신이 통신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올 수가 없었어요. 모바일 인터넷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스마트폰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고 저장을 해야 되는 4차 산업은 6G의 통신혁명이 필수적이다라는 겁니다. 로봇, 자율주행, 해당 부분들의 이런 데이터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AI라고 하는 게 사실 뭐 영화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그런 스스로 생각을 하고 사람보다 훨씬 더 똑똑한 그런 AI 같은 경우는 정말 머나먼 미래겠죠. 이 이전에는 이 스스로 생각하는 AI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세돌하고 그 AI 알파고하고 바둑 두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바로 내용이 뭡니까? 딥러닝이죠. 딥러닝. 예, 딥러닝. 딥러닝이 세상의 모든 정보들을 전부 다 저장을 해가지고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지금 딥러닝인데 너무 어마무시한 그런 데이터를 처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내용들로는 이 통신의 속도로는 처리를 할 수가 없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신혁명이 지금 벌어갈 수 있는 로봇 산업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자율주행 여러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런 4차 산업들의 핵심적인 부분이 통신혁명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4차 산업 전략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멀티 디바이스의 연결입니다. 삼성전자 스마트싱스 일상도감 캠페인 지금 펼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지금 4차 산업에 있어서의 전략은 이거예요. 그냥 단순히 IoT를 넘어서는 사물 인터넷을 넘어서 가지고 멀티 디바이스를 연결을 하는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뭐 10km 상공부터 물속의 수중까지 통신이 전부 다 닿게 되고요. 그러면서 뭐 우리 몸에 AI가 내재화가 된다. 일상에 AI가 스며든다. AI가 모든 기기에서 인공지능이 모든 기기에서 몸속 세포처럼
이용되게 하는 것이 지금 삼성전자의 전사적인 목표인데, 이게 지금 삼성전자 6G 포럼, 지금 이번에 처음으로 개최가 됐었죠. 6G 포럼에서 나왔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이 어떻냐? 아까 앞서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스마트폰으로 집에 TV나 냉장고나 자동차나 로봇이나 이런 모든 제품들의 AI 기술을 탑재를 해가지고 해당 부분을 모두 다 인터넷으로 연결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멀티 디바이스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손으로 데이터를 다 쏴가지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제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 차가 수십 개, 수백 개, 수억 대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전체 통제가 되는 이런 시스템들이 전부 다 이런 데이터들을 송달을 해주는, 전부 다 이게 데이터 디바이스들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가 어떻게 4차 산업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느냐? 3나노 공정 이번에 파운드리 쪽에서 진행이 됐는데, 지금 이 3나노 공정은 일단 선제적으로 고성능, 저전력이 되는 차세대 반도체 쪽으로 활용이 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었던 빅데이터, 자율주행, 첨단 카메라 모듈, 5G, 6G 모듈 등 통신 반도체겠죠. 이런 것들이 지금 차세대 반도체가 정말 꼭 필요한 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죠. 삼성전자의 어떻다? 로봇 산업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다? 대장장이다. 대장장이. 대장장이가 뭡니까? 직접 무기를 쓰는 검투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칼 쓰는 사람들한테 무기를 파는, 망치를 파는 대장장이가 되어야 된다. TSMC의 전략이죠. 굳이 지금 이런 빅데이터나 자율주행이나 이런 부분으로 그냥 전부 다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분의 4차 산업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의 부품들을 판매를 하는 게 삼성전자의 그런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다? 대장장이 전략. 대장장이. 그러면서 지금 글로벌 1위 진행을 하고 있는 몇몇의 그런 제품들이 있겠죠. 첫 번째로 스마트폰. 삼성전자가 글로벌 1위죠. TV, 삼성전자가 글로벌 1위입니다.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쪽 삼성전자가 1위입니다. 여기서 이런 뭐 가전 쪽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아주 잘 나가고 있죠. 그러면 이런 거에 있어서 멀티 디바이스 연결을 한다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있으면은 우리 주변에 닿을 수 있는 모든 디바이스, IT 제품들이 전부 다 멀티 디바이스로 연결이 돼가지고 해당 부분이 전부 다 그냥 자동으로 그러면서 거리와 그런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는 선에서 전부 다 통제가 가능한 이런 게 지금 삼성전자의 4차 산업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연결이 돼가지고 해당 제품들의 차세대 반도체를 팔아먹는 것을, 그러면서 통신혁명을 위해서 5G, 6G 모듈 통신 반도체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삼성전자의 4차 산업에 대한 전략인 겁니다. 로봇 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로봇 산업에서 지금 레드오션인 산업용 이 로봇 시장 쪽으로 진출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나마 지금 현재 경쟁력이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규모는 폭발적으로 연평균 40% 이상으로 지금 성장이 될 것으로 여겨지는 이 어떻다? 서비스 로봇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서 서비스 로봇을 넘어서 이 부분에 전부 다 초연결로 가는 부분이 삼성전자의 4차 산업의 전략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통신 사업자, 5G 모듈이겠죠. 완성자 쪽으로 자율주행 칩을 판매를 하고요. 카메라 모듈을 판매를 하고요. 스마트폰 기업에다가 차세대 반도체, 첨단 카메라, 기타 등등 MLCC 뭐 다 판매를 하겠죠. 로봇 기업에도 굳이 산업용 로봇 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 로봇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 AI 반도체들의 수요가 폭증을 할 거예요. 데이터 센터가 있다라고 하면은 해당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통제를 할 수가 있는 인공지능 AI 반도체를 또 로봇 기업에다가 반도체를 공급을 할 거고요. 결국에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이 차세대 반도체들이 고성능, 초고도화, 나노 공정화가 되기 때문에 로봇 기업에도 AI 반도체들, 자율주행차에도 AI 반도체, 이 차세대 반도체들이 전부가 탑재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삼성전자가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살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 쪽이
화성에다가 메모리 리서치 센터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나온 뉴스예요. 차세대 스토리지,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를 지금 개발을 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지금 현재 데이터 수요가 폭발을 하고 있고 이 6G가 진행이 되게 되는 뭐 훨씬 더 6G는 25년이 넘어야 되겠지만 25년 이후에 해당 부분의 4차 산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가운데서 181 제트바이트의 데이터 수요가 폭발을 한다. 1 제트바이트는 1 테라바이트의 10억 배에 달하는 부분인데 이 181 제타바이트를 통제를 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를 건립을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면적의 20%를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만 이게 지금 통제가 가능한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 국토에 전부 다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쌓아버린다라고 하면은 이런 차세대 스토리지를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6G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4차 산업, 자율주행 쪽으로 아니면 로봇 쪽으로 인공지능 쪽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커지는 어마무시한 방대한 데이터들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디램들의 훨씬 더 넘어설 수가 있는 차세대 스토리지가 나와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데이터 송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 지금 뭐 엄청나게 테슬라가 50만 대 정도 팔았나요? 60만 대 정도 팔았나요? 자동차를 지금 판매를 했는데 이게 지금 판매를 하면은 매일매일 50만 대, 60만 대 되는 그런 차량들이 테슬라 쪽으로 데이터 센터 쪽으로 데이터를 전송을 합니다. 이 데이터들 전부 다 쌓여가지고 딥러닝으로서 테슬라의 시스템이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학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운행을 할 때 사고 확률이 대략적으로 뭐 한 13% 정도 나온다라고요. 근데 지금 오토파일럿으로 운전을 한다라고 했을 때 1%도 1% 조금 넘습니다. 1% 조금 넘는 사고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테슬라 오토파일럿에 있어서 데이터 송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대장장이다, 대장장이.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을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훨씬 더 지금 늘려야 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차세대 스토리지가 데이터 센터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글, 아마존, 지금 뭐 전부 다 이 데이터 센터 진행을 하고 있죠.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아마존 쪽에서 이제 알렉사 오토 자율주행 지금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전부 다 지금 스스로 이 생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도체가 스스로 생각하기 이전에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전부 다 학습시켜 버려 가지고 이 데이터를 전부 다 처리를 하는 게 딥러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데이터에 있어가지고 대장장이로서 삼성전자가 전부 다 팔려고 하고 있는 거다. 팔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차세대 스토리지 그리고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들이 통신 기술이 향후 4차 산업 시기를 앞당긴다. 그러면서 5G, 6G로 가는 통신 모듈 쪽으로 이런 차세대 반도체들, 삼성전자의 차세대 반도체들이 진행이 되게 된다.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안드로이드 13도 개발의 막바지에 들어가고 있어요. 안드로이드 13 지금 이번에 구글이 가을에 정식으로 출시를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안드로이드는 애플 쪽하고 겨루고 있는 모바일 운영체제죠. 뭐 시스템 뭐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애플은 폐쇄성이 있어요. 근데 구글은 개방성이 있는데 애플이 지금 스마트폰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이 성장에 정체가 빠져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정체가 빠져 있는 상황에서 애플 쪽이 완성차라던가 다른 신제품 IT 쪽으로 지금 갈 수가 있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 폐쇄성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구글이 개방성을 보여주면서 첨단 사업으로서 집중이 되는 그런 모습들에 있어서 구글 쪽에 대한 우세 승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이 구글 거의 안드로이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태블릿 PC 이거를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한다? 로봇이랑 자율주행이랑 카메라 모듈이랑
전부 다 연결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개방성을 토대로 이 모든 기기 간의 자유로운 정보 이동이 가능할 수 있게 된다. 애플은 그냥 iOS에서 이 소프트웨어를 닫아버렸기 때문에 이 자유로운 정보 이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 세계 1위 삼성전자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중심 자유로운 정보 이동의 중심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4차 산업으로서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를 드릴 수가 있는 시간 되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미래 산업에다가 450조 원의 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를 먹여 살렸었던 IT 제품들이 레드오션 성장률 정체에 빠졌기 때문이고요. 로봇과 반도체 쪽으로 240조 투자가 인공지능 쪽으로 240조 투자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 이 투자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3년 안에 300조 로봇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서비스 로봇 쪽으로 산업을 중심으로 지금 사업을 개시를 하고 있고요. 이 서비스 로봇이 산업용 로봇의 시장 규모를 추월을 기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로봇의 산업에서만 국한을 한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는 서비스 로봇 쪽으로 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진행이 되겠다. 그러면서 다른 이제 로봇 쪽으로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차세대 스토리지 비메모리 메모리 반도체겠죠. 메모리 반도체의 개발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종합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자율주행, 인공지능, 로봇, 멀티 디바이스 등의 4차 산업 간의 초연결 이게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설명을 드렸다라고 하더라도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잘 안 와닿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아니니까 이게 어떻게 일어나 자동차가 진짜 날아다닐 수 있어? 아닙니다 여러분들 천지가 개벽을 하고 있어요. 현대차만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3, 4년 안에 차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진짜 자율주행을 해버려요. 고속주행 100km, 110km, 130km까지도 자율주행이 진짜 사람이 뭐 운전 엑셀을 안 밟아도 자동차가 스스로 엑셀을 밟아버리고 앞에 자동차가 가까워지고 있다 인식하면은 삐비비비 이제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브레이크를 자동으로 밟고 앞에 차량 간의 거리를 조절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부분만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통신혁명만 해결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는 초연결 통신혁명 그러면서 자율주행 AI 로봇 멀티 디바이스 등의 4차 산업의 중심이다. 이쪽으로 전부 다 부품들 차세대 부품들을 팔아먹는 그러면서 이게 판매가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 어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갤럭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갤럭시 스마트폰 판매 1위이기 때문에 갤럭시로 연결이 돼가지고 결국에 갤럭시 여기에다가 웨어러블 갤럭시 워치로 연결이 돼가지고 이게 지금 해당 부분들을 통제를 하는 리모컨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4차 산업의 도입기입니다.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현재 가격은 삼성전자 저평가 메리트 큽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에요. 지금까지 과거에 먹여 살려줬었던 반도체, 가전, 디스플레이, 뭐 스마트폰 이것만 놓고 본다라고 해도 지금 가격대가 메리트가 있는데 지금 이거를 넘어서서 5년 뒤에는 전혀 다른 정말 새로운 성적표를 투자자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지금 단기적으로 단기 조정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타이밍에 있어서 다시 시작이 되는 대세 상승의 시작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스마트폰의 도입기였었던 2010년 초 당시 때 애플 주가 지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지금 주가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10년 동안 20배 30배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삼성전자 단기적으로 대장장이 역할을 하게 되면서 4차 산업의 중심으로서 통신혁명에 있어서 5G나 6G나 삼성전자 반도체 없으면은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미국 쪽으로 지금 5G, 6G 통신 사업자들에게 삼성전자가 전부 다 지금 통신 반도체 그런 것들 팔고 있거든요. 초연결을 통해서 지금 이런 부분들 삼성전자가 4차 산업의 중심으로서 로봇 산업의 중심으로서 지금까지의 레드오션을 격파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신성장 모멘텀으로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전혀 새로운
전혀 새로운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는 다시 한번 대세 상승의 시작점이다. 해당 부분들 말씀을 드렸었던 것 중에 하나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신만전자는 우습습니다. 우스워요. 결국에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되는 것 같다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 함께하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영상 도움되셨다고 하면 눌러주시고요. 하고 싶으신 말씀들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댓글 남겨주신다라고 하면은 급등 타이밍이 답변 드리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영상 시청을 하시느라 고생을 하셨고 지금 급등 타이밍은 매일 우리 대한민국 투자자 분들께서 도움이 되실 수 있을 만한 정보 매일매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